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할 내용은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기출 오전, 오후 1, 오후 2 중에서 확률 통계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기하에 관한 문제 추려서 네 문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친숙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그래도 정 힘들면요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추가로 찍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함께 공부할 것은 오전 문제 1의 확률과 통계 이산확률 분포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차분히 제가 읽어볼게요. 각 자릿수가 0 또는 1이고 1의 자리를 제외한 각 자리에 나타나는 0의 개수의 합은 1 이하인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1의 자리에는 0이나 1 오는데 상관하지 않겠다. 그 이외의 자리에서는 0은 하나 이하니까 하나 이하, 하나 또는 제로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그렇게 되는 모든 자연수 집합을 A라고 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은 X, 단 X가 A의 원소이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0과 1로 이루어진 수인데 이 조건을 또한 만족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로그 10을 미터는 x의 값이 n-1보다는 크고 그리고 10의 n보다는 작다고 했기 때문에 x는 자릿수가 n자리라는 거예요. n개의 자리. 10의 n-1승이라면 동그라미 n-1개 1 하나 있기 때문에 n자리의 수죠. 자, 예를 들어서 1, 1, 0, 1, 1, 1, 0, 1은 8자리 수이기 때문에 A8의 원소이고 그리고 나 또한 8자리 수고 A8의 원소이고 0의 개수가 1의 자리를 제외하고 1개이거나 제로개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수는요. 1의 자리를 제외한 0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A8의 원소가 아니다. 자, 그러면 60보다 큰 자연수 R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첫 번째부터 R번째까지 숫자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카드에 한 개씩 적어 상자에 넣는다. 이때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카드를 뽑을 때 그럼 한 장이 뽑힐 확률은 모두 R개니까 R분의 1이겠네. 그때 그 카드에 적힌 숫자가 10의 5승보다 크고 6자리 수네요. 그리고 10의 9승보다는 작다 하기 때문에 6, 7, 8자리 수입니다. 그런 수일 확률이 7분의 4이다. 확률에 대한 거네. 그때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그 카드에 적힌 숫자에 나타나는 0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0의 개수니까는요. 하나도 없거나 많으면 2개까지 있죠. X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가지 값입니다. 자, 이렇게 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는 것은 기대값 그리고 분산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뭔가 왔더니 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은 한 장을 뽑았는데 원하는 범위 안에 있는 수의 카드가 뽑힐 확률이 7분의 4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n자리 수를 보면요. 하나, 둘, 셋 쭉 해서 n-n개의 자리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1의 자리는 0이나 1이 들어갈 것이고 제일 앞자리는 분명히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자릿수가 n자리일 것이고.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것은 n-2자리이고 여기 1의 자리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을 때 확률 변수 x 값이 2가 되는 경우라면은 0이 2개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봤더니 0이 2개라면은 여기 1개, 여기에 제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그와 같이 되는 경우는 모두 n-2개가 생깁니다. 개수를 구해서 상대 도수로 확률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그 분포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이 되는 거예요. 0이 1개인 경우라면은요, 여기 제로, 여기까지 수, n-1개의 자릿수 중에서 어느 한 곳에만 제로가 있으면 되니까는 n-1개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제로라고 해서 0이 하나도 없는 것은 최다 1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1개 이와 같이 나옵니다. 집합 AN의 원소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쭉 가져다 더해줬더니 몇 개인가 봤더니요. 더해보세요. 더했더니 2n-2개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n이 1이었다면 이런 경우 생길 수 없죠.
이와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은 n의 값이 2 이상일 때 이와 같이 되고요. n이 1이 되었을 때 A1이라고 하면 한 자리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때는 원소가 한 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원하는 범위의 수가 뽑힐 확률이 7분의 4가 되려면은 R이 얼마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A1에서부터 A5까지는 모두 몇 개인가 봤더니 A1에 한 개가 있고 A2부터는 여기 규칙을 따라서 가면 되니까 2개가 있고 A3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8개가 있어서 요 범위 안에 있는 수라고 하면 얼마인고 하면요. 21이 됐습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A6하고, 그 다음에 A7하고, A9까지라고 하면요. 10개에다가, 12개에다가, 그 다음에 14개에다가, 16개라고 해서 52개입니다. 그러네. 자, 아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요. 10의 5승보다 크고, 10의 9승보다는 작은 것이니까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것이 전체 R개 중에서 요 안에 있는 것이 뽑힐 확률이 7분의 4가 되는 R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더했더니 이런 3장, 이런 3, 이런 3개요. 따라서 R의 값이 60보다는 크고 73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모두 R장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R에서 21개를 뺀 것인데 자, 내가 7분의 4가 되는 R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플러스 R 값을 구해보건 바로 할 수 있죠. R 값을 구해봤더니 R의 값이 49가 그런데 이건 안 되잖아.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데 no,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몽땅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R개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R의 값은 74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럼 모두 R장 중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은 52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7분의 4가 되는 R을 구하면 되죠. 쉬우네. 어렵지 않죠. 따라서 R 값을 구해주면 91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R은 91입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물으면 답이 되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거 여기까지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물음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라 그랬잖아. Vx. 그러면 이와 같이 이산항률 분포에서 뭔가 분산이든 평균이든 구하려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대학의 풀이에서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지 않고 문장으로 그냥 쭉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안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자, x가 2가 되었을 때, 1이 되었을 때, 0이 되었을 때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R의 값은 91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나왔는가 확인해 봤더니요. 91까지니까는 1부터 시작해서 쭉 돼서 봤더니 n이 얼마? n이 9까지가 9까지가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9까지 더한 것이 이런 3개였어요. 그럼 여기에 그 다음 하나 더 더한 것이 얼마? 18개를 더해주면 되니까는 n은 10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옳지. 그러면은 91개라고 하면요. A1에서부터 A10까지 91장이 있습니다. 91장에 91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0의 개수가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그 0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각각 분포를 만들면 되죠. 예, 논술 답안할 때는 이걸 내가 하는 말 쭉 그냥 쓰면 돼요. 자, 이걸 구하기는 아주 쉬우네요. 몇 개겠어요? 1부터 10까지 0이 하나도 없는 것은 1, 1, 1, 1, 1, 1, 1 해서 10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로 문장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재료일 때는 없고요. 어디까지 더하면 됩니까? 1부터 8까지 합을 구해주면 되니까 3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한 개 있는 것은 요만큼 있었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합이기 때문에 45입니다. 해보세요.
91 확률 1 맞죠? 예, 확률 분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이나 기대값이나 분산 물었을 때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평균을 계산해야 되죠. 자, 이 계산은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와 같이 해서 평균을 계산해 주면은 7분의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식이 있죠. 이 변수에다 평균을 빼서 계산해도 되고, 그리고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됩니다. 이걸 계산해 봅시다. 제곱의 평균에다가 앞서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요, 계산은 제곱 곱하기 연놈, 제곱 곱하기 연놈, 이건 제로니까 필요가 없고, 그렇게 역시 또 계산을 해줍니다. 자,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더니 제곱의 평균의 값이 숫자가 좀 큽니다. 91분의 189가 나와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됐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분산값은 91분의 189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이니까 49분의 81이고 숫자가 좀 커요. 논술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냥 계산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면은 6배. 그래서 이 답의 계산은 좀 틀리더라도 감점을 많이 하질 않습니다. 확률 분포를 올바로 구했는가, 기대값과 뭐 이런 걸 구해서 올바르게 이 관계식을 썼는가, 이걸 주로 봅니다. 계산의 답이 뭐 옳고 틀린 것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알아놓을 것은, 자, 분산은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식일 때는 계산이 편하다. 그리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집합 AN의 원수에 나타나는 숫자 1의 총개수. 이건 0이 2개인 거, 1개인 거, 1인 것이 뭐 하나도 없는 거 몇 개인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의 총개수를 AN이라고 했어요. 1의 총개수를 AN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A2라고 하면은 1011이기 때문에 1의 개수는 3개, 즉 A2 equals 3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하시오. 그리고 합을 수열의 합이네요. 그러면 쌤 알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계산해서 해주면 되는데, 앞서 이 규칙이 성립하는 것은 두 번째부터였기 때문에 첫 번째 A1은요, 집합 A1 원수는 1 하나뿐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1의 개수 AN은요, 여기 있네. 0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 두 개인 것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러면은 1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0 2개 빼버리면 1은 n-2개가 있는데 모두 이만큼 있기 때문에 제곱돼. 이만큼씩 1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됐을 때는 n자리 수인데 0이 하나였기 때문에 n-1개 1이 있고, 그게 n-1개가 있으니까 제곱 이와 같이 되었고요. 자, 이것은 한 개뿐인데 n자리 수였기 때문에 n 오케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an 구해서 바로 그냥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나를 전개시켜서 식을 다듬어 주면은 이 n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n 플러스 5가 되었고,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S2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K equal 1에서부터 20까지 이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5라고 하면 되죠. 아니잖아. 두 번째부터 이와 같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건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2부터라고 해야 되겠고, 첫 번째는 1 따로 하죠. 근데 여기에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어. 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공식은 1부터잖아. 그럼 1이 넘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수의 제곱의 합, 그리고 자연수의 합의 공식, 그리고 5가 이렇게 100개에서 요 값은 그냥 계산해 주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게 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했니? AN을 올바로 구했니? 이런 것을 주로 물어본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자연수의 거듭 제곱 합의 공식에 따라 답을 구해주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어떠했습니까? 확률 통계 문제가 논술에서 출제되었을 때는 그렇게 까다롭게 묻진 않습니다. 고작해야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기대값을 묻거나 분산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이와 같이 다른 거 여러 가지 수열이나 이렇게 하는 다른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역시 확률 통계 단원의 문제이고 경우의 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는 아마 이 고등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학교 내신 시험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EBS 교재에도 이런 문제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후 1 시험의 문제 1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가로로 n개, 세로로 n개씩 놓여있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도로망이요. 이때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그걸 오른쪽이나 위로만 가야 돼요. 위로 또는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점 A와 점 B를 제외하고 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의 개수가 4인 경우를 FN이라고 하죠. 자, 지금 봤더니 한 번 바뀌었고, 두 번 바뀌었고, 세 번 바뀌었고, 네 번 바뀌었어요. 자, 이와 같이 되는 경로의 수를 FN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의 개수가 7인 경우를 GN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를 구하시오. 그리고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렇죠? 경로의 수입니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경로의 수를 구할 때 확률 통계에서 바로 조합이나 중복조합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1학년에서 배운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 번 경로가 바뀌어서 위로 가야 되겠죠. 두 번 경로가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세 번째 경로가 바뀔 때 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로가 바뀔 때 이와 같이 가야 됩니다. 쌤 이렇게 놓고 봤더니 다음 같으네요. 이 안쪽에 있는 n-2개의 가운데 경로 중에서 하나, 두 개를 택해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경로를 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하나, 둘, 셋, n-1개의 경로죠.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1개의 경로 가운데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른쪽으로 먼저 위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위로 먼저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그러면은 방금 여기 그림에 보인 것의 경로의 수를 곱해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 위로 먼저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그것도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되겠네. 따라서 F6의 값은 다음과 같이, 제곱이 아니라 2배요. F6의 값은, 자, 이 가운데 주어져 있는 5개의 경로 중에서 2개를 택하죠. 예, 10가지가 나오네. 그 다음에 세로 경로로 택하는 것도 5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죠. 그러면은 이런 경로의 수가 나온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가는 경로가 또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오케이 되었어요. 아주 쉬우네. 예. 그런데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F6은 100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2 곱하기 G32를 구해서 여기에 루트 붙인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G32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32개였습니까? 예. 32개가 있어요. 경로는 몇 번이요? 7번 바뀌어야 돼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바뀌었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가운데 있는 31개의 경로 중에서 하나, 둘, 3개를 택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31개의 경로 중에서 하나, 둘, 3개를 택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갔을 수도 있고 위로 먼저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우의 수 곱의 법칙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옳지. 나는 다음같이 하면 됩니다. 2 곱하기
31 컨비네이션 3이었습니다. 오, 그래? 여기 또 2가 곱해져서 2 제곱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루트를 붙였기 때문에 요 제곱이었죠. 죄송합니다. 루트 붙였으니까 이와 같이 오케이.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2 곱하기 31 컨비네이션 3입니다. 끝 됐어요. 자, 조합수와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의 활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계산은요. 2 곱하기 3팩토리얼, 그러니까 6 곱하기 31 곱하기 30 곱하기 29라고 하면 되고, 예, 여기에 마지막에 답의 계산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올바르게 설명서술만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구해보면 숫자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 계산을 크게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치렀던 혹시 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나요?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경우의 수, 최단 경로의 수, 조합수의 활용이었는데 중간에 방향 바뀌는 경로의 수에 따라 fn 그리고 g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하 문제입니다.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라는 단원이 있죠. 대학에서 이 해설 모범 답안이라 한 것은 약간의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풀이대로 그 해설 방식대로 푸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기본 원리 개념과 예제 방식대로 단원 제목대로 하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1 문제 2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간 도형, 정사형 그리고 이면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변 길이가 4가 되는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직사각형이나 정육면체, 직육면체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요, 좌표를 설정합니다. 적당히 어느 하나를 원점으로 잡고 X축, Y축, Z축 좌표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단원명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잖아요. 보자마자 나는 나를 원점으로 잡고 이놈을 X축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4, 0, 0입니다. 그 다음 나를 Y축으로 잡아요. Y축으로 잡으면 이 점의 좌표는 0, 4, 0입니다. 없으면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니, 단원 제목이 그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잖아. 그 다음에 이 Z축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B점의 좌표는요, 0, 0, 4가 됩니다. 그러면 A점의 좌표는요, 0, 4, 4가 되고요. 물론 D점의 좌표는 4, 4, 4가 되었고요. H점의 좌표는요, 4, 4, 0이고요. 예. C점의 좌표도 구하면은 4, 그리고 0, 4입니다. 예. 좌표를 설정했네. 어떻게 해요? 예, 정육면체, 직육면체 주어지면 우리는 직교좌표계라는 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이용하면 되고, 왜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단원명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였잖아. 그래서 공간 좌표를 도입했어요. 자, 이때 선분 FH, FH라면 이 밑면의 대각선입니다. 그럼 밑면의 대각선의 P점을 잡았으니까 X좌표와 Y좌표가 같고 Z좌표는 0이겠네. 그게 P라는 점. 그 다음은 또 CP와 그리고 이 위에 또 Q점을 잡아. CQ가 R이라는 점에서 만났대요. 만났어요. 만나는 두 직선이, 이건 뭐예요? 공간에서 평면의 결정 조건에 평행한 두 직선 또는 만나는 두 직선, 직선 하나와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으면 평면을 이룬다. 평면 결정 조건 중에 하나이네. 그 평행이에요. 나도 이거 평행일 수밖에 없어요. 왜? 평행이래. 위아래 평면이 평행이잖아. 예. 자, 그런데 4대 3이라. 이 R점이 DQ의 길이를 4대 3으로 내버려. 그러면 나도 4대 3이야. 선생님 끝났습니다. 이 변의 길이가 4잖아요. 그럼 이 변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P점의 좌표는 3, 3, 0라고 해서 P점의 좌표를 아예 구했습니다. 그래. 자, A점의 좌표 구했죠. C점의 좌표 구했어요. 자, 그런데 뭘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APC,
APC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요. 가만 봤더니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2등분 삼각형입니다. 밑변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 거리고 하면 4루트 2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바로 계산이 됐네. 예. 공간의 두 점 사이 거리고 하는 공식에 따라 바로 계산해 주면요. 이놈의 길이는 루트 26입니다. 나도 루트 26이고요. 이건 좌표 거리 바로 됐죠. 예. 자, 그것과 그리고 이 FGA 아래 XY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입니다. 이면각을 구하고자 할 때는요, 정사형을 이용하면 되는. 옳지. 나 AC를요, 아래 XY 평면으로 정상시키면 대각선 EG로 갑니다. 옳지. P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 끝났습니다. APC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EGP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넓이분의 넓이는 바로 코사인이 나옵니다. 해결됐습니다. APC 삼각형의 넓이는요. 색깔 있는 걸로 해볼까요? 이놈의 길이가 4루트 2였고 2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길이가 루트 26, 루트 26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로 높이를 구할 2등변 삼각형 성질로요. 그러면 넓이 바로 계산되죠?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높이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 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넓이 S를 구해주면요. 4루트 2 곱하기 3루트 2 나누기 12가 나와요.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정사형 넓이 또한 구해야 되는데 정사형 또 봤더니요. 요놈의 EGP입니다. 자, 요 길이는요. 요 칸 가운데는 루트 2입니다. 그래 이 길이는 4루트 2예요. 옳지. 따라서 정사형 넓이 S 다시 구하면 4가 나와 끝났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12분의 4라고 해서 3분의 1입니다. 어떠합니까? 혹시 대학풀이를 여러분이 봤는지요? 도대체 뭘 했는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했다 그랬어요? 단원명만 잘 알고 있어도 되잖아. 공간 도형이라는 단원이 아니라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면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이렇게 정사형 넓이의 비율로 계산하면 이렇게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복잡한 계산 많은 미적분 문제도 많이 해주시지 왜 기하와 이 확률 통계 문제만 합니까? 미적분 문제는 사실 풀이가 길고 기본 공식으로 계산을 한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능 준비하면서 미적분 문제 킬러 문항 비슷한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해보시고 안 되는 것만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논술에 임박해서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다룰 것은요. 오후 2 문제 1의 2번인데 삼각형의 넓이와 최대 최소입니다. 이 문제는 확률 통계도 아니고 사실 기하 다른의 공간 도형 문제도 아닙니다. 1학년 수학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학년 수학에 대한 지식 또한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까요? 세변 AB, BC, CA의 길이가 3, 그리고 4, 5의 직각삼각형이네. 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PQR이라고 하는 삼각형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꼭지점 P는 AB 위에 있고요. Q는 BC 위에 있고, 그리고 R은 CA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PQ의 길이와 그리고 QR의 길이는 서로 같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BP의 길이를 X라고 하죠. 그러면 X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네.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나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나를 Z라고 하면요. 넓이 어떻게 해요? 2분의 1 Z제곱이에요. 넓이 S는요. 2분의 1 Z제곱입니다. 그걸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그리고 그 넓이가 최소가 될 때 X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요. 이 길이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내가 직각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수순을 딱 내리고 했더니 이 두 삼각형은요. 합동입니다.
그래? 그럼 너 길이 얼마? 저도 x요. 너는 얼마? y요. 오, 그래? 그런데 이 Z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로 쓰면 되겠네. 나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근데 x에 대한 식으로 하라 그랬으니까는 y가 사라지도록 해야 되죠. x, y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됩니다. 그건 어떡하죠? 여기 있네.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입니다. 높이는 y이고요. 자, 그놈의 요 각의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에요. 아, 옳지. 관계식이 쌤 얻어졌습니다. 어떻게?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분의 y라고 하는 값이 4분의 3입니다. 옳지.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을 x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있고 이제 집어넣어주면 답이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간편하게 하면 됩니다. 직각삼각형 주로 중학 이 정도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그 2차식을 배운 중학생 수준의 기본 문제입니다. 문장이 길게 주어져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요거 바로 계산하면요. 이 논술 문제는 절대로 이 교육 과정을 벗어나게 출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해결되었어요. 따라서 갖다 놓고 나를 계산해 주면요. x에 대한 식으로 하라 그랬죠. 2분의 1 x제곱에다가 플러스 이놈 제곱했으니까는 2분의 1 7분의 12 마이너스 3 x제곱 됐습니다. 이쁘게 다듬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쁘게 다듬으라는 말은 없잖아. x에 대한 식이 맞잖아. 근데 몇 차식이? 2차식입니다. x법에는 어떻게 되는데 0보다 크나고 3보다 작아. 이 닫힌 구간에서 2차 함수의 최소를 물었어요. 그럼 뭘 따지면 되죠? 아마 대학 풀이에서는 이게 미분을 이용해서 이 극소점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2차식으로 배웠을 때는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잖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전개시킵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칩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숫자가 좀 커요. 그래서 아마 미분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미분 이용해서 미분계 세로 되는 요점 찾아도 됩니다. 그 값이 요 안에 들어왔다면 답으로 택하면 되고 벗어났다면 경계점의 값을 택해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더니 꼭 자세한 과정은 제가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29분의 18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9분의 36 이와 같이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x가 29분의 10번에 들어왔네. 자, x가 29분의 18일 때 최소이고 그 최소값은 바로 이놈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저와 함께 하니까는 이 정도면 중3 실력이라도 할 수 있잖아. 논술 그렇게 힘들거나 복잡한 건 없습니다. 다만 미적분과 관련되는 문제나 아니면 벡터를 이용하는 문제만 약간의 고등학교 냄새가 날 뿐이지 이렇게 힘들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